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 그런 유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비만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은 늘 문제네요. 예? 진짜 이 비만이 이렇게 만병의 원인이에요? 예? 우선 이 내장 지방이 쌓일 경우에 내장 지방 자체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죠. 그러면 위내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음식들을 먹었을 경우에 더 불리한데요. 예를 들면은 음주를 하셔가지고 위가 브레이크 걸린 상태, 이런 경우에는 위 안에 오래 머물던 위 내용물들이 이 복압, 증가된 복압으로 인해 더 쉽게 식도 방향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을 불었을 때 부풀어지면서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비만인 경우에 이 역류 방지 조임근, 즉 하부식도 조임근도 약해지는데요, 느슨해지는데요.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이 조임근을 약하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장 바깥에서는 복압 때문에 더 누르는 힘이 증가됐는데 네. 이 방지 조임근은 더 느슨해지는 악조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응급실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 내장 지방이 위를 눌러서 역류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네. 폐도 누릅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인 분이 폐에 질환이 생기면 네네. 훨씬 불리하고 여러모로 이제 비만은 위험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온 미드에서 다이어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비만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비만 혹은 과체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이제 비만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비만의 시대라니, 이게 좀 속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소화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담석증인데요. 들어보셨죠? 담석증. 쓸개는 길이가 7 내지 10cm 정도로 길쭉한 주머니 모양입니다. 네.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라고 보면 좋은데요. 이 담즙이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쓸개에 돌이 생기면 이 통로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담낭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서요, 통증이 생기죠. 네네. 마치 소화가 갑자기 안 되고 급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게 위경련으로 알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히 팁을 드리면 네네. 이 담석에 의한 통증은 위경련과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강도가 위경련이나 위염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담석에 의한 통증은 굉장히 아파지고 굉장히 오래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아까 담석증이 이제 비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만한 상태가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 생성이 몸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담즙 내에도 콜레스테롤이 진해져가지고 끈적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끈적끈적해진 담즙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뭉치고 돌처럼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뭉치면 3cm가 넘는 크기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 담석을 이미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딱 얘기하시니까 요만한 돌멩이입니다. 아유, 네. 제가 39살 때였는데 크기가 이만해요, 돌멩이가. 그래서 내가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과 담석, 선생님의 환자 김한서이가 많네요. 무식하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돌이니까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요로 결석과 이제 혼동하신 결과인데요. 그래요? 요로 결석의 경우에는 돌을 깨는 쇠속술을 하게 되면 네네. 이 돌 조각들이 소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담석은 깨면 빠져나올 수 없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조각난 돌들이 담도를 딱 막게 되고 응급 상황이 되면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연결돼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쓸개 자체가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네. 쓸개 자체를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을 하냐마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돌이요, 교수님. 결국 살이 급격하게 찌시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대요. 잠깐만요. 그렇죠? 제가요? 그 당시였을 거예요. 네. 김아서 씨가 살이 확 찔 때가 있었거든요. 네. 맞죠?
그러네.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질환이 있는데요. 쓸개 위에 있는 간입니다. 간에도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고 또 염증이 겹치면은 지방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쩐지 이제 저는 예전에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네네. 간염, 그럼 대부분 이제 알코올릭성, 그죠? 술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술잔 많은데 돌리고 막 이런 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술 안 드시는 분들도 간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맞아. 이게 결국 비만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숫자가 비슷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근래 최근 7, 8년 사이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숫자가 많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또 과체중 내지는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간질환과 관련 있는 요인이 술보다는 비만 쪽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방 간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나이가 드시면서 간경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이 작아지고 문드러지는 상태. 그래서 수명이 한마디로 짧아질 수 있고 간암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쓰리고 답답한 내 속의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밀을 아시겠죠? 네네. 바로 비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김한석 씨께서도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기는 이제 나쁜 음식부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인데요. 이제 면, 떡, 빵, 과자와 같은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이고요. 각종 음료수, 가당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원푸드 다이어트나 종류가 몇 안 되는 식단을 하시게 되면 금방 질리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요소는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을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든지 우선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든지 근력 운동이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제 주 2회 정도 땀날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보실 때 실내 자전거를 네. 타시면서 보시면 30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일단 하셔야 됩니다. 훨씬 분명한 이득이 있는 건강의 3가지 요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많이 움직이는 것, 잘 자는 것, 이런 건강 생활 습관에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